옛날 옛적 경주 향교 뒷골목, 작은 초가집에서 솔솔 바느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집 안방에서는 28된 월아라는 여인이 무릎 위에 놓인 천조각을 들여다보며 정성스럽게 자수를 놓고 있었어요. 월아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것은 화려한 모란꽃 문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꽃이 수놓아지는 천은 남들이 버린 낡은 책가지였죠. 서당에서 책을 쌀 때 쓰던 명주천들을 주워다가 정성스럽게 기워서 만든 병풍감이었습니다. 이모, 배고파요. 방 안쪽에서는 8살 된 서기가 연신배를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월하는 바늘을 잠시 멈추고 아이를 바라봤어요. 서가, 조금만 기다려라. 이모가 이것만 마저 하고 밥 해줄게. 네, 이모. 서기는 고분고분하게 대답했지만 작은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를 숨길 수는 없었어요. 월하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 아이가 배고픈 걸 알면서도 병풍 작업을 멈출 수 없었거든요. 내일까지 완성해서 내다 팔아야 쌀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월하는 서기를 키우게 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서기의 어머니는 월하의 친언니였어요. 언니는 한양 양반집 사내와 사랑에 빠져 아이까지 가졌지만 그 남자는 집안의 반대를 못 이겨 언니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고향 경주로 돌아온 언니는 서기를 낳은 뒤 깊은 마음의 병에 걸렸어요. 하루하루 야위어가던 언니는 결국 서기가 돌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월하야, 우리 서기를 부탁한다. 언니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월하의 귓가에 생생했어요. 그날부터 월하는 서기를 친아들처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곱지 않았어요. 월하가 기생 출신이라는 것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사실이었거든요. 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와 함께 나타났으니 사람들은 월하를 과부로 여겼습니다. 저 기생년이 애까지 낳았구나. 과부 주제에 예술가인 척하고 있어? 책가지로 병풍 만든다고 고상한 척하는 꼴 좀 봐라. 이런 수군거림들이 월하의 귀에 들려왔지만 월하는 참았어요. 서기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월하가 병풍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우연한 계기였어요. 서기가 아프던 날 약값을 마련하려고 향교 근처를 서성이고 있는데 서당 뒤편에 버려진 책가지들이 보였습니다. 비록 낡고 해진 것들이었지만 명주로 만든 좋은 천이었어요. 이걸로 무엇을 만들까? 월하는 기생 시절 배운 자수 솜씨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손님들에게 보여주던 화려한 자수 기법들을 말이에요. 낡은 책가지에 정성스럽게 꽃무늬를 수놓으니 아름다운 병풍감이 되었습니다. 처음 만든 병풍을 장터에 내다 팔았을 때 한 부잣집 마님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 이건 어디서 난 물건이에요?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 제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정말요? 이런 솜씨라면 우리 집 사랑방에 걸 병풍도 만들어주실 수 있겠어요? 그날부터 월하는 본격적으로 병풍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책가지를 모아다가 정성스럽게 기워서 병풍감을 만들고 그 위에 아름다운 자수를 놓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책가지를 구하는 것부터 어려웠거든요. 서당마다 돌아다니며 버려지는 것들을 주워와야 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저 여자 또 왔네. 기생년이 무슨 책가지를 주워가. 과부 주제에 품위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월하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서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었거든요. 밤늦게까지 병풍 작업을 하고 있으면 서기가 월하 옆에 와서 말하곤 했어요. 이모, 힘들어. 아니야, 서가. 이모는 전혀 안 힘들어. 그럼 좋아요. 이모가 만든 병풍은 정말 예뻐요. 서기의 순진한 말에 월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월하의 유일한 꿈이었어요. 어느 날 밤 월하는 서기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언니, 걱정 마세요.
우리 서기는 제가 꼭 잘 키울게요.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불어왔고 월화는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내일 완성해야 할 병풍이 있었거든요.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술을 놓으면서 월화는 서기의 미래를 그려봤어요. 언젠가는 이 아이도 글을 배우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자신이 이 아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월화는 늘 그렇듯 향교 근처 서당들을 돌아다니며 버려진 책가지를 찾고 있었어요. 오늘은 유난히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또 저 기생년이 왔구나. 정말 뻔뻔하기도 해라. 과부 주제의 품위는 어디 가고 그런 걸 주워 다니니. 월화는 이런 말들을 들어도 모르는 척했어요. 서기 밥값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월화는 향교 담장 근처에서 특별한 책가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훨씬 고운 비단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색깔도 은은한 자주색이라 병풍감으로 쓰기에 딱 좋았습니다. 이걸로 무엇을 만들까? 월화는 기쁜 마음으로 그 책가지를 집어 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가씨, 그건 제 것입니다.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월화가 돌아보니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월화는 급히 책가지를 내려놓으며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가씨께서는 왜 책가지를 주우시는 건가요? 그게 그냥 월화는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기생 출신의 과부라고 소문난 자신이 병풍을 만든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혹시 무엇을 만드시는 건가요? 선비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병풍을 만듭니다. 월화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선비는 눈을 크게 떴어요. 병풍을... 정말 신기하군요. 책가지로 병풍을 만드신다니. 네, 그냥 간단한 것들입니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선비의 간절한 부탁에 월화는 망설였어요. 집에 데려가 보여드리자니 서기가 있고 그렇다고 거절하자니 선비가 너무 정중했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여기서 뵈어요. 제가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선비는 기뻐하며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져갔던 책가지를 월화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아가씨께서 쓰세요. 저는 다른 걸 구하면 됩니다. 아니에요. 선비님 것인데 어떻게... 괜찮습니다. 아가씨의 작품이 더 궁금해요. 그날 밤 월화는 선비가 준 자주색 책가지에 특별히 정성을 들여 자수를 놓기 시작했어요. 매화꽃 무늬를 수놓기로 했습니다. 선비다운 기품이 느껴지는 무늬였거든요. 이모, 왜 오늘은 더 열심히 해요? 내일 선비 한 분께 보여드릴 거거든. 우와, 선비님이. 저도 선비님 보고 싶어요. 서기는 집에 있어야 해. 이모가 빨리 다녀올게. 월화는 밤새도록 매화 자수를 놓았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술을 놓으면서 내일 선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다음 날 약속 시간이 되어 월화는 완성된 병풍감을 들고 향교로 갔습니다. 선비는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죄송합니다. 늦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저도 막 왔어요. 그런데 그게 아가씨께서 만드신 병풍인가요? 월화가 병풍감을 펼쳐 보이자 선비는 말문이 막혔어요. 낡은 책가지에 수놓인 매화꽃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아름다웠거든요. 이건 정말 예술 작품이군요.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닙니다. 이런 솜씨는 처음 봅니다. 정말 책가지로 만드신 게 맞나요? 네, 버려진 것들을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선비는 한참 동안 병풍감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자수 솜씨뿐만 아니라 책가지를 기워 붙인 솜씨도 놀라웠습니다. 아가씨, 혹시 성함을 여쭈어도 될까요? 월하라고 합니다. 월하라. 참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저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이정훈 선비님. 저는 이 근처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월하 아가씨, 이런 솜씨라면 큰 부잣집에서도 모실 텐데요. 월하는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가 부끄러웠거든요. 그냥 혼자 하는 일이라서요. 혼자요? 그럼 가족은? 어린아이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정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월하의 표정에서 뭔가 사연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월하 아가씨, 혹시 우리 서당에 병풍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정당한 값을 드리겠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아이들이 공부할 때 뒤에 놓을 병풍이 필요했는데 아가씨 솜씨라면 완벽할 것 같아요. 월하는 기뻤어요. 이런 정중한 대우를 받아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월하는 서기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서가, 이모가 큰 일감을 받았어. 정말요? 그럼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석이 좋아하는 엿도 사줄게. 그날 밤부터 월하는 정훈의 서당에 놓을 병풍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고 싶었습니다. 정훈이 자신을 사람답게 대해줬기 때문이었어요. 매화 말고 다른 꽃도 좋겠지? 월하는 혼잣말을 하며 도안을 그려봤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한 병풍이니 격조 있는 무늬가 좋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 뒤, 월하는 완성된 병풍을 들고 정훈의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연꽃과 항무늬를 수놓은 병풍이었어요. 고결한 선비의 정신을 상징하는 무늬였습니다. 월하 아가씨, 어서 오세요. 정훈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서당 안으로 들어서니 여러 아이들이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인사드려라. 이분이 우리 서당 병풍을 만들어 주신 분이야.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월하는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어요. 이렇게 정중한 대우를 받아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월하 아가씨, 병풍을 펼쳐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훈의 부탁에 월하가 병풍을 펼치자 서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아이들까지도 입을 벌리고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정훈은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연꽃 위를 나는 학의 모습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 정말 예뻐요.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월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책을 쌀 때 쓰던 천으로 만든 거란다. 버려진 것들도 다시 이렇게 쓸모있고 아름답게 태어날 수 있지? 아이들이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니 월하는 자신의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어요. 비록 버려진 재료로 만든 것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니까 보람이 있었습니다. 월하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약속드린 값은 물론이고 조금 더 드려도 될 만큼 훌륭해요. 아니에요. 약속하신 대로 주시면 됩니다. 정훈이 건넨 돈을 받으며 월하는 기뻤어요. 이제 서기에게 좋은 옷도 해 입히고 맛있는 음식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월하 아가씨, 혹시 시간 되실 때 차 한잔 하시겠어요? 아가씨 작품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월하는 당황했어요. 남자와 단둘이 차를 마신다는 것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게 집에 아이가 기다리고 있어서. 아, 그렇군요. 언제 한번 서당에 함께 오시지? 책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과자도 있어요. 정훈의 배려 깊은 제안에 월하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서기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에 잠시 들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월하는 서기에게 말했어요. 서가, 내일 우리 서당에 가볼까? 정말요? 와, 좋아요. 서기가 뛸 듯이 기뻐했어요. 평소에 집에만 있던 아이라 밖으로 나가는 일이 신나는 모험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월하는 서기의 손을 잡고 정훈의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서기는 새 옷을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서 제법 의젓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내가 서기구나. 정훈이 서기를 보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서기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정훈은 더욱 기뻐했습니다. 정말 예의 바른 아이로구나. 서가, 과자 먹을래? 네, 고맙습니다. 정훈은 서기를 옆방으로 데려가서 다른 아이들과 놀게 했어요. 그리고 월화와는 마당에 마련된 평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월화 아가씨는 언제부터 병풍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3년 전부터요. 그럼 독학으로 배우신 건가요? 월화는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기생 시절 배운 자수 솜씨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월화 아가씨의 솜씨는 정말 특별해요.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궁중화원의 작품 같아요.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훈의 진심 어린 칭찬에 월하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동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받다가 이렇게 인정받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월화 아가씨, 혹시 제가 너무 무례하게 서당에 오시라고 한 게 아닌가? 서기의 아버님께서도 곤란해 하셨을까 걱정이 되더군요. 월하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아, 그게 서기는 제 조카예요. 조카요. 네, 제 언니 아들이에요. 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서기가 참 잘 자랐네요. 감사합니다. 정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월하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전보다 더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서기가 뛰어왔어요. 이모, 선생님이 글자도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해야지.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서기의 밝은 모습을 보며 정훈이 말했어요. 월화 아가씨, 서기를 정말 잘 키우셨네요. 아이가 이렇게 밝고 예에 바를 수가 없어요. 서기가 워낙 착한 아이라서요. 아이는 키우는 사람을 닮는 법이에요. 정훈의 말에 월하는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자신이 서기를 잘 키우고 있다는 인정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월하와 서기는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모, 선생님 참 좋으시죠? 그래, 서가. 좋은 분이시다.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럼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날 밤, 월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훈과 보낸 시간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오랜만에 따뜻한 말을 주고받으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면 정훈이 실망할까 봐 걱정되었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될까? 월하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서기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다른 감정을 품어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는 동안
정훈은 자주 월화를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병풍을 주문하는 것이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월화와 대화하고 싶어서였어요. 월아 아가씨, 오늘은 어떤 문의로 해주실 건가요? 이번에는 국화 무늬는 어떠세요? 가을이니까 계절에 맞게. 좋은 생각이에요. 월아 아가씨의 안목은 정말 뛰어나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정훈은 월화의 섬세함과 따뜻함에 마음이 끌렸고 월화도 정훈의 진실함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월화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서기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다른 일로 마음을 나눠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모, 요즘 자주 웃으시네요. 그래. 서기가 착하게 잘 자라서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선생님 오실 때 더 많이 웃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이의 순수한 관찰에 월화는 당황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밝아지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훈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병풍 주문이 아니라 단순히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월아 아가씨,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산책이라도 하시겠어요? 산책이요. 네. 서기도 함께요. 아이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텐데. 정훈의 제안에 월화는 고민했어요. 마음으로는 가고 싶었지만 사람들 눈이 걱정되었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보면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친구로서 산책하는 건데. 친구요. 네, 월아 아가씨와 친구가 되고 싶어요. 정훈의 솔직한 말에 월화는 가슴이 뛰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아오던 월화에게는 친구라는 말조차 소중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함께 근처 산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서기는 신이 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어다녔고 월화와 정훈은 천천히 뒤따라 걸었습니다. 월아 아가씨, 언제부터 서기를 키우셨어요? 3년 전부터요. 그럼 서기가 5살 때부터군요. 어린 나이에 큰 책임을 지셨네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정훈의 이해하는 말투에 월화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라서. 당연하죠. 갑자기 아이를 맡게 되면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서기가 워낙 착해서 많이 도와줬어요. 월아 아가씨가 잘 키우신 덕분이에요.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이 서기가 뛰어와서 말했어요. 이모, 선생님, 꽃이 예뻐요. 서기가 가리킨 곳에는 분홍색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어요. 정말 예쁘구나, 서가. 이모, 이 꽃으로도 병풍에 수놓을 수 있어요. 그럼 예쁜 무늬로 피어날 거야. 우와. 그럼 이모가 만든 병풍에 이 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서기의 순진한 질문에 정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서가, 이모의 솜씨는 정말 대단하단다. 어떤 꽃이든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어. 정말요? 우리 이모가 최고예요. 서기가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월화는 뿌듯했어요. 이 아이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뒤 서기가 잠든 사이, 월화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정훈과 보낸 시간이 너무 즐거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서기를 키우는 것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언니, 미안해. 나 혼자만 행복해져도 될까? 월화는 돌아가신 언니를 생각했어요. 언니는 사랑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는데 자신은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도 되는 건지 고민되었습니다. 며칠 뒤 월화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어요. 정훈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거든요. 월아 아가씨,
혹시 저와 함께 차 한잔 하실래요? 서기 없이 단둘이요. 저는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아가씨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정훈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월하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복잡한 사람이에요. 복잡하다니요. 제 과거를 아시면 실망하실 거예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월아 아가씨가 어떤 분인지가 중요하죠. 정훈의 말에 월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웠어요. 만약 정훈이 자신의 진짜 과거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습니다. 선생님,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에요. 제가 너무 급했나 봐요.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날 밤 월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음은 정훈에게 끌리고 있었지만 현실적인 걱정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서기가 걱정되었어요. 자신이 다른 감정에 빠져서 서기를 소홀히 하게 될까 봐 두려웠거든요. 며칠 뒤 월하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부잣집 마님들이 모여서 월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 기생년이 요즘 정훈 선생님과 가깝게 지낸다더라. 정말 뻔뻔하기도 해라. 과부 주제에 아이까지 있으면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정훈 선생님도 참 그런 여자에게 속으시다니. 이런 소문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급기야 정훈의 서당 아이들의 부모들까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그런 여자와 어울리시면 우리 아이들 교육에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여자가 어떤 출신인지 모르시나요? 기생 출신의 과부라고 하던데 선생님 체면에도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정훈은 이런 말들에 화가 났지만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월하를 만나서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훈이 월하를 찾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사실 요즘 우리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월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거든요. 어떤 소문이요? 역시 그런 일이 벌어졌군요. 월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예상했던 일이라서 오히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월아 아가씨, 혹시 그 소문들이 사실인가요? 어떤 소문 말씀이신가요? 아가씨가 기생 출신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훈의 직접적인 질문에 월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드디어 이 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월하의 대답에 정훈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실망이나 분노의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서기는 서기는 정말 제 조카예요. 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정훈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월하는 그의 반응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월아 아가씨, 저는 과거보다는 지금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종종 보이는 것만 보고 이미 판단해 버릴 때도 많지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도 있겠지만 저는 아가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정훈의 말에 월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월아 아가씨, 아가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께 피해를 끼치고 있잖아요. 월하는 자신의 과거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어요. 그건 제가 감수할 일이에요. 정훈의 말에도 불구하고 월하는 마음을 정했어요. 더 이상 정훈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선생님, 우리 이제 만나지 말아요. 월아 아가씨, 선생님은 훌륭한 분이세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피해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런 말씀 마세요.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서기와 저는 지금처럼 잘 살 수 있어요. 월아의 단호한 말에 정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월하는 서기에게 말했어요. 서가, 우리 이제 정훈 선생님과 만나지 말자. 왜요? 선생님 좋은 분인데. 그냥 이모가 사정이 있어? 이모, 슬픈 일이 있어요. 서기의 순진한 질문에 월하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에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해 줄 수도 없었거든요. 괜찮아, 서가. 우리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어? 네, 이모. 제가 이모 도와드릴게요. 며칠 뒤 정훈이 다시 찾아왔지만 월아는 만나주지 않았어요. 서기가 문을 열어주려 했지만 월아가 말렸습니다. 서가, 선생님께 이모가 없다고 해. 하지만 이모, 서가, 말 들어. 결국 정훈은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어요. 그 뒷모습을 창문 틈으로 지켜보던 월아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월하는 홀로 바느질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훈과의 만남이 꿈같은 시간이었는데 현실은 너무 냉혹했습니다. 언니,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걸까? 월하는 돌아가신 언니를 생각했어요. 언니도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자신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월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비록 사랑은 이룰 수 없을지 몰라도 서기만큼은 잘 키워야 했거든요. 서기만 잘 자라면 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월하는 다시 바늘을 들었어요. 새로운 병풍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서기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하는 정훈과의 만남을 끊고 오직 서기를 키우는 일과 병풍 만드는 일에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늘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월하의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어머니는 월하와 서기가 경주로 내려온 뒤 가끔씩 안부를 묻기 위해 오곤 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딸 보고 싶어서 왔지? 서기는 어디 있니? 서기야. 할머니 오셨다. 서기가 뛰어와서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는 서기를 무릎에 앉히고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우리 서기,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할머니, 저 요즘 글자도 배우고 있어요. 어허, 누가 가르쳐 주니? 정은 선생님이요. 아, 그런데 요즘은 안 오세요? 서기의 순진한 말에 어머니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훈 선생님이 누구니? 월하가 급히 나서서 말했어요. 그냥 근처 서당 선생님이세요. 병풍 주문해 주신 분이고요. 아, 그렇구나.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지만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서기가 잠든 뒤 어머니가 월하에게 물었어요. 월하야, 무슨 일 있니? 내 얼굴이 예전 같지 않구나.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어머니의 예리한 관찰에 월하는 당황했어요. 역시 어머니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냥 서기 키우는 일이 쉽지 않아서요.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는 월하를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은 듯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남자 일이니? 아니면 말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시무룩해 있는 건 처음 보는구나. 어머니의 말에 월하는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혼자 참아왔던 마음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서기만 잘 키우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저 같은 사람이 다른 욕심을 부리면 안 되잖아요. 월하의 말에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월하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어미가 제일 잘 안다. 넌 착하고 정직한 아이야. 과거가 어떻든 지금의 내가 중요한 거지?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 행복이야.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월하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 만났었어요. 그래. 어떤 분인데? 정훈이라는 선생님이에요. 저를 사람답게 대해주셨어요. 그럼 좋은 일 아니니? 하지만 제 과거를 알고 나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월하는 어머니께 정훈과의 만남과 헤어짐에 대해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월아야, 그 선생님이 내 과거를 알고도 변하지 않으면 어쩔 거니? 그럴 리가 없어요. 만약에 말이야.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일 그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구나. 어머님,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 어미도 궁금하지 않겠니? 어머니의 고집에 월하는 어쩔 수 없었어요. 결국 다음 날, 어머니는 혼자 정훈의 서당을 찾아가셨습니다. 정훈 선생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어르신은 월하의 어미입니다. 정훈은 깜짝 놀랐어요. 월하의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아, 어르신, 안녕하세요?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두 사람은 서당 마당 평상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정훈은 솔직하게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월아 아가씨를 좋아합니다. 월하의 과거에 대해서도 아시나요? 네. 듣긴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세요? 네. 전혀요. 어머니는 정훈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거짓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왜 요즘 만나지 않으세요? 월아 아가씨가 만나지 말자고 하셔서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제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월하의 성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만했거든요. 선생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월아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우리 집안에는 큰 빚이 남아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중병에 걸려서 약값도 많이 들었죠. 그랬군요. 그때 월아 언니가 버림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언니는 몸도 안 좋고 저는 병으로 누워있고 집안에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정훈의 표정이 옛날 옛적 경주 향교 뒷골목, 작은 초가집에서 솔솔 바느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집 안방에서는 28된 월아라는 여인이 무릎 위에 놓인 천조각을 들여다보며 정성스럽게 자수를 놓고 있었어요. 월아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것은 화려한 모란꽃 문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꽃이 수놓아지는 천은 남들이 버린 낡은 책가지였죠. 서당에서 책을 쌀 때 쓰던 명주천들을 주워다가 정성스럽게 기워서 만든 병풍감이었습니다. 이모, 배고파요. 방 안쪽에서는 8살 된 서기가 연신배를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월하는 바늘을 잠시 멈추고 아이를 바라봤어요. 서가, 조금만 기다려라. 이모가 이것만 마저 하고 밥 해줄게. 네, 이모. 서기는 고분고분하게 대답했지만 작은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를 숨길 수는 없었어요. 월하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이 아이가 배고픈 걸 알면서도 병풍 작업을 멈출 수 없었거든요. 내일까지 완성해서 내다 팔아야 쌀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월하는 서기를 키우게 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서기의 어머니는 월하의 친언니였어요. 언니는 한양 양반집 사내와 사랑에 빠져 아이까지 가졌지만 그 남자는 집안의 반대를 못 이겨 언니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고향 경주로 돌아온 언니는 서기를 낳은 뒤 깊은 마음의 병에 걸렸어요. 하루하루 야위어가던 언니는 결국 서기가 돌도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월하야, 우리 서기를 부탁한다. 언니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월하의 귓가에 생생했어요.
그날부터 월하는 서기를 친아들처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곱지 않았어요. 월하가 기생 출신이라는 것은 온 동네가 다 아는 사실이었거든요. 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와 함께 나타났으니 사람들은 월하를 과부로 여겼습니다. 저 기생년이 애까지 낳았구나. 과부 주제에 예술가인 척하고 있어? 책가지로 병풍 만든다고 고상한 척하는 꼴 좀 봐라. 이런 수군거림들이 월하의 귀에 들려왔지만 월하는 참았어요. 서기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월하가 병풍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우연한 계기였어요. 서기가 아프던 날 약값을 마련하려고 향교 근처를 서성이고 있는데 서당 뒤편에 버려진 책가지들이 보였습니다. 비록 낡고 해진 것들이었지만 명주로 만든 좋은 천이었어요. 이걸로 무엇을 만들까? 월하는 기생 시절 배운 자수 솜씨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손님들에게 보여주던 화려한 자수 기법들을 말이에요. 낡은 책가지에 정성스럽게 꽃무늬를 수놓으니 아름다운 병풍감이 되었습니다. 처음 만든 병풍을 장터에 내다 팔았을 때 한 부잣집 마님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 이건 어디서 난 물건이에요?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요. 제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정말요? 이런 솜씨라면 우리 집 사랑방에 걸 병풍도 만들어주실 수 있겠어요? 그날부터 월하는 본격적으로 병풍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책가지를 모아다가 정성스럽게 기워서 병풍감을 만들고 그 위에 아름다운 자수를 놓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책가지를 구하는 것부터 어려웠거든요. 서당마다 돌아다니며 버려지는 것들을 주워와야 했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저 여자 또 왔네. 기생년이 무슨 책가지를 주워가. 과부 주제에 품위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월하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서기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견딜 수 있었거든요. 밤늦게까지 병풍 작업을 하고 있으면 서기가 월하 옆에 와서 말하곤 했어요. 이모, 힘들어. 아니야, 서가. 이모는 전혀 안 힘들어. 그럼 좋아요. 이모가 만든 병풍은 정말 예뻐요. 서기의 순진한 말에 월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월하의 유일한 꿈이었어요. 어느 날 밤, 월하는 서기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언니, 걱정 마세요. 우리 서기는 제가 꼭 잘 키울게요.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불어왔고 월하는 다시 바늘을 들었습니다. 내일 완성해야 할 병풍이 있었거든요.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술을 놓으면서 월하는 서기의 미래를 그려봤어요. 언젠가는 이 아이도 글을 배우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자신이 이 아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월하는 늘 그렇듯 향교 근처 서당들을 돌아다니며 버려진 책가지를 찾고 있었어요. 오늘은 유난히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또 저 기생년이 왔구나. 정말 뻔뻔하기도 해라. 과부 주제의 품위는 어디 가고 그런 걸 주워 다니니. 월하는 이런 말들을 들어도 모르는 척했어요. 서기 밥값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월하는 향교 담장 근처에서 특별한 책가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훨씬 고운 비단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색깔도 은은한 자주색이라 병풍감으로 쓰기에 딱 좋았습니다. 이걸로 무엇을 만들까? 월하는 기쁜 마음으로 그 책가지를 집어 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가씨, 그건 제 것입니다.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월하가 돌아보니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선비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월하는 급히 책가지를 내려놓으며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가씨께서는 왜 책가지를 주우시는 건가요? 그게 그냥 월하는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기생 출신의 과부라고 소문난 자신이 병풍을 만든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혹시 무엇을 만드시는 건가요? 선비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병풍을 만듭니다. 월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선비는 눈을 크게 떴어요. 병풍을... 정말 신기하군요. 책가지로 병풍을 만드신다니. 네, 그냥 간단한 것들입니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선비의 간절한 부탁에 월하는 망설였어요. 집에 데려가 보여드리자니 서기가 있고 그렇다고 거절하자니 선비가 너무 정중했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 여기서 뵈어요. 제가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선비는 기뻐하며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져갔던 책가지를 월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건 아가씨께서 쓰세요. 저는 다른 걸 구하면 됩니다. 아니에요. 선비님 것인데 어떻게... 괜찮습니다. 아가씨의 작품이 더 궁금해요. 그날 밤 월하는 선비가 준 자주색 책가지에 특별히 정성을 들여 자수를 놓기 시작했어요. 매화꽃 무늬를 수놓기로 했습니다. 선비다운 기품이 느껴지는 무늬였거든요. 이모, 왜 오늘은 더 열심히 해요? 내일 선비 한 분께 보여드릴 거거든. 우와, 선비님이. 저도 선비님 보고 싶어요. 서기는 집에 있어야 해. 이모가 빨리 다녀올게. 월하는 밤새도록 매화 자수를 놓았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술을 놓으면서 내일 선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어요. 다음 날 약속 시간이 되어 월하는 완성된 병풍감을 들고 향교로 갔습니다. 선비는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죄송합니다. 늦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저도 막 왔어요. 그런데 그게 아가씨께서 만드신 병풍인가요? 월하가 병풍감을 펼쳐 보이자 선비는 말문이 막혔어요. 낡은 책가지에 수놓인 매화꽃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아름다웠거든요. 이건 정말 예술 작품이군요.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닙니다. 이런 솜씨는 처음 봅니다. 정말 책가지로 만드신 게 맞나요? 네, 버려진 것들을 모아서 만들었습니다. 선비는 한참 동안 병풍감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자수 솜씨뿐만 아니라 책가지를 기워 붙인 솜씨도 놀라웠습니다. 아가씨, 혹시 성함을 여쭈어도 될까요? 월하라고 합니다. 월하라. 참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저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이정훈 선비님. 저는 이 근처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월하 아가씨, 이런 솜씨라면 큰 부잣집에서도 모실 텐데요. 월하는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가 부끄러웠거든요. 그냥 혼자 하는 일이라서요. 혼자요? 그럼 가족은? 어린아이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정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월하의 표정에서 뭔가 사연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월하 아가씨, 혹시 우리 서당에 병풍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정당한 값을 드리겠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아이들이 공부할 때 뒤에 놓을 병풍이 필요했는데 아가씨 솜씨라면 완벽할 것 같아요. 월하는 기뻤어요. 이런 정중한 대우를 받아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월하는 서기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서가, 이모가 큰 일감을 받았어. 정말요? 그럼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석이 좋아하는 엿도 사줄게. 그날 밤부터 월하는 정훈의 서당에 놓을 병풍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고 싶었습니다. 정훈이 자신을 사람답게 대해줬기 때문이었어요. 매화 말고 다른 꽃도 좋겠지? 월하는 혼잣말을 하며 도안을 그려봤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한 병풍이니 격조 있는 무늬가 좋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 뒤, 월하는 완성된 병풍을 들고 정훈의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연꽃과 항무늬를 수놓은 병풍이었어요. 고결한 선비의 정신을 상징하는 무늬였습니다. 월아 아가씨, 어서 오세요. 정훈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서당 안으로 들어서니 여러 아이들이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인사드려라. 이분이 우리 서당 병풍을 만들어 주신 분이야.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월하는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어요. 이렇게 정중한 대우를 받아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월아 아가씨, 병풍을 펼쳐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정훈의 부탁에 월하가 병풍을 펼치자 서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아이들까지도 입을 벌리고 바라봤습니다. 정말 대단하군요. 정훈은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연꽃 위를 나는 학의 모습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 정말 예뻐요.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월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책을 쌀 때 쓰던 천으로 만든 거란다. 버려진 것들도 다시 이렇게 쓸모있고 아름답게 태어날 수 있지? 아이들이 신기해하는 모습을 보니 월하는 자신의 일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어요. 비록 버려진 재료로 만든 것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니까 보람이 있었습니다. 월아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약속드린 값은 물론이고 조금 더 드려도 될 만큼 훌륭해요. 아니에요. 약속하신 대로 주시면 됩니다. 정훈이 건넨 돈을 받으며 월하는 기뻤어요. 이제 서기에게 좋은 옷도 해 입히고 맛있는 음식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월아 아가씨, 혹시 시간 되실 때 차 한잔 하시겠어요? 아가씨 작품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월하는 당황했어요. 남자와 단둘이 차를 마신다는 것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게 집에 아이가 기다리고 있어서. 아, 그렇군요. 언제 한번 서당에 함께 오시지. 책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과자도 있어요. 정훈의 배려 깊은 제안에 월하는 마음이 흔들렸어요. 서기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에 잠시 들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어요. 집으로 돌아온 월하는 서기에게 말했어요. 서가, 내일 우리 서당에 가볼까? 정말요? 와, 좋아요. 서기가 뛸 듯이 기뻐했어요. 평소에 집에만 있던 아이라 밖으로 나가는 일이 신나는 모험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월하는 서기의 손을 잡고 정훈의 서당을 찾아갔습니다. 서기는 새 옷을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어서 제법 의젓해 보였어요. 어서 오세요. 내가 서기구나. 정훈이 서기를 보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서기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정훈은 더욱 기뻐했습니다. 정말 예의 바른 아이로구나. 서가, 과자 먹을래? 네. 고맙습니다. 정훈은 서기를 옆방으로 데려가서 다른 아이들과 놀게 했어요. 그리고 월화와는 마당에 마련된 평상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월아 아가씨는 언제부터 병풍을 만들기 시작하셨어요? 3년 전부터요. 그럼 독학으로 배우신 건가요? 월화는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기생 시절 배운 자수 솜씨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월아 아가씨의 솜씨는 정말 특별해요.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궁중화원의 작품 같아요.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훈의 진심 어린 칭찬에 월하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동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받다가 이렇게 인정받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월아 아가씨, 혹시 제가 너무 무례하게 서당에 오시라고 한 게 아닌가? 서기의 아버님께서도 곤란해 하셨을까 걱정이 되더군요. 월하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아, 그게 서기는 제 조카예요. 조카요. 네, 제 언니 아들이에요. 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서기가 참 잘 자랐네요. 감사합니다. 정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월하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전보다 더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서기가 뛰어왔어요. 이모, 선생님이 글자도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해야지.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서기의 밝은 모습을 보며 정훈이 말했어요. 월아 아가씨, 서기를 정말 잘 키우셨네요. 아이가 이렇게 밝고 예에 바를 수가 없어요. 서기가 워낙 착한 아이라서요. 아이는 키우는 사람을 닮는 법이에요. 정훈의 말에 월하는 부끄러워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자신이 서기를 잘 키우고 있다는 인정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월하와 서기는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모, 선생님 참 좋으시죠? 그래, 서가. 좋은 분이시다.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럼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날 밤 월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훈과 보낸 시간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오랜만에 따뜻한 말을 주고받으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자신의 과거를 알게 되면 정훈이 실망할까 봐 걱정되었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될까? 월하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서기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다른 감정을 품어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는 동안 정훈은 자주 월하를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병풍을 주문하는 것이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월하와 대화하고 싶어서였어요. 월아 아가씨, 오늘은 어떤 문의로 해주실 건가요? 이번에는 국화 무늬는 어떠세요? 가을이니까 계절에 맞게. 좋은 생각이에요. 월아 아가씨의 안목은 정말 뛰어나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정훈은 월하의 섬세함과 따뜻함에 마음이 끌렸고 월하도 정훈의 진실함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월하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서기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다른 일로 마음을 나눠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모, 요즘 자주 웃으시네요. 그래. 서기가 착하게 잘 자라서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선생님 오실 때 더 많이 웃으시는 것 같은데요. 아이의 순수한 관찰에 월하는 당황했어요. 자신도 모르게 표정이 밝아지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훈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병풍 주문이 아니라 단순히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월아 아가씨,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산책이라도 하시겠어요? 산책이요. 네. 서기도 함께요. 아이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텐데. 정훈의 제안에 월하는 고민했어요. 마음으로는 가고 싶었지만 사람들 눈이 걱정되었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보면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친구로서 산책하는 건데. 친구요. 네, 월아 아가씨와 친구가 되고 싶어요. 정분의 솔직한 말에 월하는 가슴